안녕하세요. 자스민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색하지?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음식과 관련된 생각과 이로 인해 많이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 혹은 그러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제가 얘기했지만 섭식장애의 경우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치료하면 예후도 너무 좋은데 대부분 섭식장애 분들은 이 문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부모나 타인으로 인해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은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섭식장애 자체가 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본인 외에 이것을 남에게 오픈하지를 않고 또 이 섭식장애는 오래 갖게 될수록 점점 괴롭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더 커지는데요. 이러한 섭식장애의 특성 외에도 사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우선 정신과나 이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가 그닥 많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이 비용. 정신과 외래진료는 그래도 보험 적용이 돼서 이 비용이 그나마 낮은 편인데 심리상담으로 들어간다. 그런 비보험이라 한 세션이 1시간 정도에 기본 1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번 맞고 약 일주일 먹으면 어느 정도 낫는다라는 예측 가능한 이 완치되는 기간을 알잖아요. 그런데 심리치료의 경우 요즘에는 이제 치료 방식에 따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으면 좋아진다라는 횟수를 권장하지만 사실상 그 치료 기간이 개인에 따라 다 너무 다르고 이 치료의 효과나 기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감기나 암처럼 이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심리 문제는 증상이나 기능이 완화되고 회복되고 유지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이 상담자의 경우 치료에 있어 혼란이나 무기력감, 이 불신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기 쉽고 심리학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치료의 허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실상 이 상담자가 일정한 속도로 회복되지 않고 다시 퇴행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오는 이 치료자의 스트레스들과 이 번아웃, 지치는 것 또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로 사실 우리가 정신적인 아픔이나 문제가 있어도 사실 치료를 받기를 꺼려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미국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이랑 제가 상담을 받았었기 때문에 심리치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아예 없고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 번 받아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약을 처방한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상 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고쳐야겠다. 이런 선생님들을 사실 만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 역시 제가 의사로서 병원을 만약에 차린다면 고정 지출이 있으니 상업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안 가게 됐는데요. 여전히 저는 좋은 상담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운이 좋은 거고, 그래서 찾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현재 섭식 행동에 있어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상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던, 아니면 섭식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병원이나 상담 받기는 싫어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섭식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EDDS-5, 이 섭식장애 진단 스킬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테스트의 경우 광범위하게 연구된 설문지는 아니지만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꽤 입증되어 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 폭식장애에 대해 전형적인 케이스 혹은 위험 단계나 부분 증상만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자가 테스트는 나는 섭식장애야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정식 진단 도구는 아니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섭식장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것을 또 이 KCI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것을 작성하시고 다 끝나시면 플레이하셔서 이 지문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